네, 저희가 계속 전해드린 것처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검찰은 구속 취소에 불복해서 즉시 항고를 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데요. 자세한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많은 법조인들도 오늘의 이런 결정을 예측 못한 것 같던데 오늘 재판부의 결정에서 가장 주된 요인은 뭐가 있었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저도 사실은 이 구속 취소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봤었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 오늘 이 결정에서 가장 주된 근거라고 하면 결국에는 구속 기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연장이 됐을 때 그 기간을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를 포함한 많은 변호사들이나 혹은 법조인이 오늘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가 지금까지 이제 수사기관, 그래서 검찰에서 판단했던 그 기준들, 산정을 했던 기준들 자체는 변함없이 일수로 계산했습니다. 예. 조금 설명을 하자면 구속 기간 10일이라고 했을 때 중간에 영장 실질을 위해서 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규정상으로는 이 수사 기록, 이 증거 기록들이 법원에 머무르는 그 기간 동안의 기간 뺀다. 예. 그래서 그만큼 연장이 된다라는 건데 결국 그 기간이란 표현이 일자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냐, 예. 아니면 시간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이냐. 사실 지금까지는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일자로 계산을 해왔기 때문에 예. 물론 이 문제 제기가 됐을 때 그래도 이 부분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존 판단대로, 기존에 검찰이 해왔던 대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 결론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경우 자체가 극히 드물었거나 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전에 저도 공부를 할 때나 혹은 실무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윤 대통령을 계기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하면서 이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점을 거의 최초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예. 법원에서는 이 규정을 봤을 때 충분히 고민을 할 만한 부분이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 설명 자료를 봤을 때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 규정이 애매할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이 판단으로, 이 기준으로 결국 판단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예. 됩니다. 결국 이 법원의 판단 근거를 봤을 때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저도 읽었습니다. 이 기간이란 것을 일자로 계산할지 시간으로 계산할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피의자의 구속 그러니까 이 신병을 강제로 인치를 하고 상당한 자유를 제약하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규정을 해석할 때는 유리하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 예. 이 판단 기준 하에서 결국 이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는 것 아닌가. 또 앞으로 사실 지금까지의 그런 실무적인 그리고 관례적인 것과는 이제 전혀 다른 방식의 시간 산정을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건 외에도 사실 영향을 상당히 끼칠 만한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어쨌든 판단이라는 말씀인데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 35시간이 걸렸다. 그 서류를 송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합쳐서 근데 일수로 따지면 3일이다. 그러면 그 구속된 그 사람한테 3일간 더 구속시키는 게 맞냐? 35시간만 더 구속시키는 게 맞냐? 이걸 따졌을 때 피의자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35시간으로 시간으로 따진다 이런 걸까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 예를 들어 이제 오늘 기준으로 밤에 이 구속영장 실질을 위한 그 자료들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갔다. 네. 그리고 내일 오전에 판단을 하고 내일 오전에 그 기록이 돌아왔다. 그래서 12시간이 걸렸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검찰 입장에서는 오늘 그리고 내일 이 이틀만큼 구속 기간에서 제해야 되고 결국 그만큼 연장이 되는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계산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12시간이 걸렸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10일에서 12시간만큼만 더해지는 만큼 연장이 되는 것이다. 예. 라는 주장이었고 법원에서는 그 주장을 그대로 인정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함께도 윤 대통령이 계속 제기했던 그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도 이제 쟁점으로 떠올랐잖아요. 지금 이에 대해서도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걸까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구속 취소에서 가장 주된 근거는 앞서 설명을 드린 구속
구속기간의 산정 문제였는데 그것 말고도 이런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주장해왔던 그런 사유들이 일단 열거를 하면서 뭐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라든가 혹은 구속기간 중에 뭐 특별한 근거 규정 없이 공수처와 검찰에서 구속기간을 나누어서 사용을 하면서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등의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설시를 하고 결국 법원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법 규정상으로도 이 사실들이 뭐 명확하게 판단되지가 않고 또 한편으로는 대법원에서도 이런 규정들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설시한 바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앞으로 만약 상급심에 갔을 때나 혹은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재심이 진행이 됐을 때 다시 한번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때 가서 이 부분이 판단받고 결론이 바뀐다라고 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혼란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일단 설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뭐 수사권이 있다 없다 이 부분을 판단했다라기보단 분명한 것은 여기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기에 지금 상황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투어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이 구속 취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예. 설명제로 마지막 부분 보니까 말씀하신 재심 부분을 언급하면서 괄호치고 12.6 사태 김재규 이번에 재심 청구 인용된 거를 참고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김재규 사건도 최근에 이제 재심이 개시가 됐습니다. 예. 그 이유를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 이제 김재규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결국 뭐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재심 사유가 인정이 돼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처럼 이제 시간이 뭐 수년 뒤에 혹은 수십 년 뒤에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을 때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그때 가서 고민하고 또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런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점까지도 고려를 했을 때 그렇다면 조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툼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제 1심, 2심을 진행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그런데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공수처가 2차례 청구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하고 또 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 접부심은 기각을 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앞서 이제 영장을 발부했던 뭐 서부지법이라든가 혹은 체포 접부심을 기각을 했던 그 중앙지법의 판단을 봤을 때 당시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은 아닌가, 공수처에 그런 수사권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중앙지법에서 이렇게 구속 취소를 한 그 근거 중에 또 하나가 이 수사권 여부, 공수처의 수사권 여기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쟁점화가 될 수 있다.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앞서의 그런 법원들의 판단 그리고 현재 중앙지법의 판단이 약간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앞서의 그런 법원들도 명시적으로 공수처에게 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전제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이 결정에 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법원에서도 상당히 눈여겨볼 만큼 쟁점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법원에서 설시를 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은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론 오늘 같은 구속 취소 결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다퉜을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보태서 지금 오늘 이 중앙지법의 판단에 의하더라도 분명히 쟁점이 될 수 있고 다툼이 있는 이견이 있는 부분이다. 이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툴 만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근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런 판단들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근거 지어서 보다 강력하게 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보도에 보면 오늘 오후 2시쯤에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래서 뭐 언론사들이 다 지금 저희도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시각 서울구치소 모습인데 저곳을 향했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그러면 풀려나와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 절차가 있다.
뭐 등등의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왜 지금 아직까지 그러면 석방이 안 되는 건지 절차가 뭐가 남았는지 좀 더 쉽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구속 취소 결정을 했으니 다만 그렇게 해서 곧바로 풀려나는 것은 아니고 결국 검찰에서 석방 지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할 것인지 여부와 석방 관련해서 지휘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그 집행을 예. 이제 법원에서는 판단을 내는 거고 네. 현재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 풀어주는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에서 지휘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예.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 구속 취소가 나왔을 때 규정상으로는 법원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 검찰이 불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즉시 항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 즉시 항고는 또 규정을 봤을 때 즉시 항고 기간이 일단 7일이라고 정해져 있고 예. 그 기간 동안 만약에 즉시 항고를 한다 그러면 법원의 그 판단에 일단 집행 효력이 정지가 됩니다. 혹은 그때까지 뭐 7일 안에 판단하지 않는다.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7일이라는 즉시 항고 기간 동안 또 집행 효력은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석방이 안 된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규정을 그대로 해석을 했을 때 그렇다면은 일단 검찰에서 판단하기 이전에 즉시 항고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최대 7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물론 지금 워낙 이 구속 취소 그리고 구속 취소 사건이라든가 실제로 구속 취소가 인용된 사건 자체가 워낙 예. 드물다 보니까 이 규정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은 뭐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곧바로 석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논란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규정상으로는 즉시 항고를 하거나 혹은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기간 중에는 일단 법원의 판단 그 집행이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뭐 석방 지휘나 혹은 즉시 항고를 고민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예. 윤 대통령이 이제 구치소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7일 동안 그러니까 즉시항고 기간이 7일이라고 했잖아요, 검찰에. 그럼 7일 동안 고민을 검찰이 하다가 마지막에 마지막 시간에 가서 항고 안 할래 하면 그것도 좀 더 모양이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법 규정을 해석하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긴 한데 이론상으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즉시항고 제도 자체가 사실상 위헌적인 요소가 강한 그런 규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따라서 예. 즉각적으로 석방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근거를 드는 게 사실 뭐 이런 구속 취소 제도와 유사한 구속 집행 정지 제도라는 게 있는데 네. 이제 구속돼 있는 상황의 그 피고인 혹은 피의자에 대해서 예. 집행을 멈춰두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고 그래서 즉시 항고를 하는 기간 동안은 혹은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멈춰 있었습니다. 집행을 정지한다 하더라도 예. 그런 판단이 멈춰 있었던 건데 헌법재판소에서 여기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구속 취소 제도 역시도 결국 이 피의자를 풀어주느냐 마느냐, 피고인을 풀어주느냐 마느냐, 사실상 동일한 취지의 제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과거의 그런 구속 집행 정지에서 즉시 항고 제도가 위헌을 받았던 만큼 이 규정은 지금 살아있지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 구속 상태에서 두거나 혹은 즉시 항고를 해서 판단받을 때까지 구속 상태로 둔다라는 것은 위헌적이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워낙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즉시 항고를 결정을 하더라도 네. 최대한 빠른 시점에 저도 그러게요. 빠르면 오늘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 그것을 시간을 두고 일주일 동안 판단을 하고 있다가 일주일 뒤에 가서 뭐 즉시 항고를 결정한다거나 혹은 즉시 항고하지 않기로 하고 예. 석방을 한다라고 한다면 가뜩이나 지금과 같은 논의들이 있는 상황에서 예, 예. 상당한 비판을 피할 그러게요.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정 여부는 좀 빠르게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 주신 윤 대통령 측이 지금 제기했던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 석 변호사가 2011년 사건을 들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이번 사건은 구속 취소고 그때는 구속 집행 정지. 그러면 엄연히 다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 서로 입장 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피고인을 일단 석방을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구속 취소나 혹은 구속 집행 정지도 사실상 유사한 제도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당시에 그 즉시 항고 규정에 대해서 위헌을 내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그 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한다고 해서 그것을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석방을 하지 않고 구속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것은 결국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사한 제도라고 보자면 사실
유사한 제도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르지 않느냐, 제도의 내용이. 이 구속 집행 정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속 그 효력 자체는 있는 상황에서 집행만 정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그 사유가 없어진다면 다시 구속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 구속 취소라는 것은 이렇게 집행만 정지해 두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구속 자체를 효력을 이제 없애버리면서 앞으로는 불구속 상태에서 쭉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니 예. 구체적인 제도의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과거의 그 선례를 그대로 들어서 이 즉시항고 규정이 위헌이다거나 혹은 그것을 뭐 즉시항고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다라는 평가를 할 수 없다라는 입장도 어느 정도 분명히 일리는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양쪽의 시각에 따라서 주장하는 것들이 사실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양쪽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된다면 형사 재판이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보다 상당히 걸림돌이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말씀해 주고요. 추가로 더 여쭤보면 검찰 쪽에서 석방이 된 이후에 다시 영장을 재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지금 법원 단계에 넘어왔기 때문에 예. 이제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법원 단계로 넘어와서 피고인의 신분이 돼버리면 예. 검찰은 그 재판 관련 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가 없고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는 이제 법원의 직권 사항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검찰은 뭐 수사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겼다라기보단 네. 이제 재판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생겼다라고 어떤 거죠, 보는 그건? 것이 맞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결국 문제가 된 것은 그 구속 취소의 근거 중에 구속 취소를 한 이번 근거 중에 하나가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쟁점이 있다.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다투어 봐야 된다라는 취지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점을 상당히 강조를 할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법원의 이런 판단이 한번 있었으니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윤 대통령 측의 그런 공격들도 예상을 하고 상당히 방어 논리를 세워야 되는, 그래서 이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첨예하게 공방이 오갈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또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이 내란 혐의에 대한 실체적인 문제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 절차적인 문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퉈질 문제라는 점이 이제 부각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재판 방향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뭐 방어 전략을 세울지 이 부분을 이제 상당히 고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지금 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단계는 이미 법원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것 외에 이 탄핵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예. 구속영장을 다시 또 새롭게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만약에 이제 탄핵 심판에서 탄핵이 인용이 됐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신분은 박탈되는 것이고 예. 지금은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할 수 있는 내란 혐의에 대해서 조사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었지만 그 외에 이제 혐의들 조사를 해왔거나 앞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될 내용들은 예. 이제 피의자 이 대통령이 일반인이 돼버리니까 예. 그렇다면은 해당 사건들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예. 이제 그 건을 이유로 해서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라고 한다면 결국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수사 단계는 다 끝났고 재판으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이 뭐 수사를 한다거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추후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하실 때 아니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군요. 알겠습니다. 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달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공수처의 그 주장 자체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법원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 있다 이걸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이 다투어질 수 있는 문제다 정도까지 판단을 한 것이지 물론 일부에서는 이런 내용 자체를 언급한 그것 자체가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표시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예. 적어도 이제 제가 이 설명 자료를 읽었을 때는 그런 당부를 따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언급을 한 취지라고 보이기 때문에 예. 지금 뭐 공수처가 발표한 그 내용 자체는 맞는 얘기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그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또 설명 자료를 본다면 이것들이 위법이다 이건 아니고 A, B, C, D가 지금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이거를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정리하자면 어떤 거예요? 일단 지금 뭐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해서는 예. 일단 뭐 문헌을 충분히 해석을 했을 때 예. 애매한 점이 분명히 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고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의견을 다 받아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그 의견이 일단 그런 문제 제기가 된 것이 상당히 중요했고 아, 네네. 그 문제 제기를 봤을 때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일단 판단을 했다라고 예.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네. 같고 지금 이제 결국 공수처의 그런 문제점들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것이 아니라 일단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비추어 봤을 때 분명히 어떤 시점에 가서든 이 부분은 쟁점이 되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한창 재판이 진행되고 나서 한참 진행이 됐을 때 구속 취소를 만약에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있었던 그런 재판 그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부적법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 되면 이후에 판결을 하더라도 이 판결에 있어서 그 정당성, 적법성 문제가 분명히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석방돼야 되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다가 예. 판결을 받게 되면 분명히 그런 비판이라든가 혹은 문제점이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점을 봤을 때 이 조기에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쟁점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해서 이 쟁점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또 공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쟁점들에 대한 공방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도 상당히 보장을 해주고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났을 때 어쨌든 정리되는 것이 이 예. 추후에 그런 판단을 함에 있어서 논란거리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결국엔 이런 설명 자료에 의하면 이런 취지에서 예.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자를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말씀해 주신 이 구속 날짜를 뭐 시간으로 따지냐 일수로 따지냐 그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이게 구속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취소 사유가 있다라고 설명한 게 맞나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 공수처가 내란죄를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예. 구속 기간 산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시간 단위로 해야 네. 된다라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쟁점이 있으니 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니 그런 점을 고려해도 결국에는 구속 취소를 해주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만약에 이제 구속 기간 산정 문제만 근거로 들었다라고 한다면 예. 사실 지금까지 검찰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판단해 왔던 그 산정 방식이랑 상당히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데 그것만 있다면 네, 그렇죠. 예. 뭐 당연히 지금 검찰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일자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그동안의 실무적인 방식이기도 했고 또 이게 형사소송법상의 그런 입법자의 취지이기도 하다라면서 반박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만 이제 근거로 들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논란이 상당히 클 수가 있으니 예. 한편으로는 이런 기간 산정 방식 말고도 지금 이렇게 다툼이 있는 이런 쟁점에 대해서 고려를 했을 때도 취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점까지 굳이 조금 근거를 든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 검찰과 공수처가 구속 기간을 나눠 사용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을 했는데 이런 뭐 협조가 일반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관행인지 아니면 좀 이번 사건에서 좀 특이하게 좀 보여지는 거였을까요? 일단 이것은 뭐 법원에서 판단한 내용은 아니고 이런 주장을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사실 뭐 해당 규정 자체가 명확하게 없긴 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들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뭐 공수처 법이라든가 혹은 형사소송법 등에서 이런 구속 기간을 서로 협의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근거 규정을 더 쓸 텐데. 그러니까 이번에 뭐 빨리 달라 말라 뭐 좀 더 느리다 이런 거 많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공수처와 또 이제 검찰 측에서 이 한 사건을 두고 서로 나누어서 뭐 구속 기간을 서로 정리를 하고 또 그만큼 해당되는 기간 동안 수사를 하겠다라고 진행을 했던 경우가 워낙 뭐 사례가 드물다 보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기존의 방식과 기존의 사례들과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법원에서 주장하는 그 판단 근거로 든 것처럼 결국의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먼저 해당 규정이 있었어야 되고 예. 아니면 적어도 선례가 있어서 또 그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해서 법원의 판단이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근거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판단이 오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게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검찰과 공수처 간에 빨리 사건을 넘기네 마네 주네 마네 할 때 기간이 검찰 쪽에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빨리 줘했는데 공수처에서는 아니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남았어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이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 검찰이 뭐 시간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그래도 그럼 이게 혹시 모르니까 한 이틀 정도 먼저 기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근데 저도 사실 오늘 결정을 보고 말씀하신 그때 상황이 좀 떠오르긴 했었습니다. 예. 그때도 사실은 같은 수사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공수처에서 산정하는 구속기간 그 기한과 검찰에서 또 판단했던 기한 자체가 또 달랐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 뭐 상황을 가정했을 때 공수처에서 조금 빨리 이 사건을 넘겼다라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 뭐 하루라도 빨리 이제 기소를 했을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뭐 오늘과 같은 그런 문제를 이유로 해서 구속 취소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예. 결국에는 검찰도 그 정도까지 생각을 심각하게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검찰은 결국에는 영장 청구는 모든 사건들 그러니까 공수처를 제외한 그런 사건들의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하는 것이고 예. 뭐 하루에도 뭐 수백 건 수천 건씩을 진행을 하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기존 방식 그대로 산정을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수처의 그런 산정 방식이 있을 때도 경험이 충분히 더 많은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산정한 방식이 분명히 맞고 실무적으로도 이것이 타당하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예. 결국에는 그런 과거의 관례 혹은 실무적인 그런 상황, 그런 방식 때문에 예. 오늘 이런 구속 취소가 이제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할 상황이 아니었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사안에서는 검찰이 잘못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공수처가 잘못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몰랐다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사실 검찰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게 여기에 대해서 뭐 검찰은 물론이고 사실 변호사들도 이 구속 기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시간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일수로 해야 된다라는 점에 신경을 쓰지를 못했었습니다. 너무 관행이었군요. 네. 이렇게. 너무나도 이건 당연하다라고 예, 예. 생각을 하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수 있긴 네네. 합니다만 실제로는 뭐 그런 생각을 한 혹은 그런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그래서 계산을 잘못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야 있겠지만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 그거 조금 과거의 그런 지금까지의 업무들을 그런 실무들을 봤을 네. 때 좀 강한 비판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 물론 이제 비판 가능한 것은 예. 어쨌든 이 구속 기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까지는 예상을 하고 검찰에서 산정을 했던 그 만료 기간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물론 검찰 주장으로는 원래 이 생각했던 기한, 원래 산정했던 기한보다도 하루 앞당겨서 기소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뭐 그것보다 또 하루라도 더 여유 있게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제 오늘 구속 취소의 그런 이유들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비판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 또 한편으로는 검찰 입장에서 당시에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그런 강제 수사라든가 혹은 이미 직접적인 수사가 조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예상들을 많이 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못했죠, 검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요했던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조기에 그런 조사 진행 가능성이
이미 났다라고 판단이 됐다면 예. 조금 더 빨리 기소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비판도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좀 이번 결정이 상급심에서도 유지가 된다면 그럼 앞으로 좀 공수처의 수사권 행사에 좀 제약이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구속 기간 여부를 떠나서 결국에는 지금 문제가 된 문제 제기가 된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네. 이 부분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아무래도 수사를 진행하거나 혹은 이제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윤 대통령의 재판에 있어서 공수처는 당연히 수사권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검찰과 함께 이 재판을 이끌어 갈 텐데 예. 이런 문제 제기가 강하게 제기되고 또 법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라고 인정이 된 이상 아무래도 이 재판 자체를 이끌어 가는데 상당히 원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거나 혹은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윤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이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그나마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긴 하겠지만 적어도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향후 재판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감을 가지고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공수처는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에 따라서 그럼 공수처의 대응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다시 한번 이 상급심 법원에서 구속 취소가 타당한지 여부를 가려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는 건데 예. 당연히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는 오늘 결정문에 공수처의 수사권이 언급돼 있는 이상 이제 향후에 즉시 항고를 하게 된다면 이제 해당 절차에서 검찰과 함께 상당히 관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이 구속 취소에서 공수처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저도 보도 같은 것들은 본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예측을 하기에는 검찰이 주도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만약에 이제 이번에 이 즉시 항고를 한다라고 한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금 수사권에 대해서 자신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당연히 주장을 하고 싶을 것이고 법원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인정을 받고 싶을 상황이다 보니 예. 이 즉시 항고 절차에서 상당히 이제 검찰과 함께 협조를 하면서 이 재판 등을 좀 진행하고 관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7일 안에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면서요, 검찰이요? 근데 일단 만약에 내일 즉시 항고를 했어요. 그러면 항고심까지 기일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 있습니까? 일단 규정상으로는 그 기간 동안은 결국엔 즉시 항고를 한 이상 예. 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의 집행은 멈추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는 이제 석방되지 못하고 일단 구치소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앞서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네. 논란이 있긴 합니다. 예, 예. 규정은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런 즉시 항고 절차가 과연 적법한가, 이 예. 위헌성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주장이 될 수가 있고 예. 그런 위헌성 여부를 떠나서라도 지금 이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법원에 다시 한번 상급심 판단이 있기 전까지 구속해두는 것이 과연 규정 취지상 타당한가 여기에 대해서도 해석의 논란이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이 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규정상으로는 구속된 상태에서 향후에 이제 불복 절차의 결과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런 비판들이 또 충분히 가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그렇게 될지 여부에 대해서 예.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드문 상황이라서 어떻게 하나로 딱 이렇게 이건 이겁니다라고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좀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 또 구속영장 청구 방식에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번 결정에 대해서? 근데 일단 사실 이번 결정은 이 윤 대통령의 사건을 떠나서 변호사 입장에는 상당히 좀 의미 있고 중요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안을 떠나서라도. 네, 사안을 예. 떠나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결국에는 그 전까지는 신경 쓰지 않고 있던 구속 기간 산정에 대한 문제를 법원에서 최초로 이런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최초로 언급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이제 검찰은 결국 이제 중요한 사건을 수사를 하고 또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때 당연히 중요한 사건일수록 그 구속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 이제는 그 산정 방식을 기존과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상급심의 판단이 달라진다면 모를까. 예. 만약 여기서 즉시 항고 없이 그 판단을 인정을 한다. 혹은 즉시 항고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의 결론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 중요 사건에서 피의자가 구속 상태
검찰청사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그 기간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그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들과는 별개로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상당히 또 단축해서 기소를 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법 공부를 계속 하고 오셨는데 이번에 그러면 그 지점은 내가 지금까지 왜 이 지점은 한번 다르게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생각도 하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를 포함해서 주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기 전까지 문제 제기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이런 구속기간 산정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존의 방식대로 산정을 해서 뭐 답을 쓰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번에 사실 윤 대통령 측에서 구속 취소를 진행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사유를 들었습니다. 구속 취소 사유가 구속 사유가 없다. 그래서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 이런 점들도 마찬가지로 주장을 했었는데 적어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원에서 증거인멸 등의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이상 사안 변동이 없다면 사실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다만 이제 새롭게 나왔던 이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기존의 방식들이 있었다 보니까 인용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좀 고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뭐 모든 절차들 중에서도 상당히 좀 윤 대통령 대리인들이 이 부분은 상당히 조금 집중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검토를 잘 했던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더라도 법원이 즉시 항고를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다음으로 검찰이 취할 수 있는 다른 법적 대응에는 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다면 또다시 뭐 재항고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있긴 합니다. 다시 한번 불복을 할 수 있긴 한데 과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법원에서 이 설명 자료를 봤을 때 분명히 좀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중요하게 판단한 것은 예를 들어 뭐 검찰 혹은 수사기관 공수처에서 뭐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법리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애매하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뭐 이때까지는 실무적으로 이렇게 왔다라는 그런 주장이거나 혹은 뭐 입법 취지는 기존의 일수대로 산정한 것이 맞다라는 주장들이 상당히 이제 비교적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뭐 즉시 항고를 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다시 한번 똑같은 근거를 들어서 결국에는 법문의 해석 방식과 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해석 이것들을 유지를 하면서 기존 입장을 똑같이 이제 반복한다라고 한다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런 논리를 조금 깨트리는 것이 조금 상당히 어렵다라고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후의 불복 절차는 진행하는 데 상당히 조금 부담을 크게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오늘 그 구속 취소 인용 결정문을 보면 지금은 이 결정문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극명하게 그 본인 위주로 해석이 다르게 되잖아요. 근데 변호사님께서는 오늘 결정문만 보면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드시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조심스러운 게 워낙 민감한 사안에 대한 판단이다 보니까 조심스럽지만 일단 구속 기간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새로운 판단을 했다. 라는 점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또 그 근거 역시도 충분히 합리적이고 또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이 재판부의 판단은 일단 구체적인 사안을 떠나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뒤집는 데 성공을 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또 신체 자유 측면에서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반발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이제 이 법원 판단이 다시 한번 바뀐다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에는 첫 번째 판단이었던 그래서 피고인의 뭐 방어권 보장이라든가 신체의 자유라든가 혹은 영장주의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런 기본권 문제 또 법치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근거 삼은 법원의 판단이 바뀌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결국에는 이것이 바뀌려면은 예를 들어 뭐 수사의 그런 현실적인 문제 혹은 수사의 편의성 등을 근거로 해야 될 텐데 만약 그런 판단을 근거로 해서 뒤바뀌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중대한 기본권과 같은 문제들과 수사의 편의나 현실적인 문제를 과연 비교했을 때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더 손을 들어주는 것이 맞냐 이런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점치기는 아직까지는 너무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 법원의 이 판단이 사실 뒤바뀔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헌재가 이제 지난달 25일을 끝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을 하고 선고를 위한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이 헌재 탄핵 심판해줄 가능성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제 이건 오늘 구속 취소의 그 결정 근거 중에서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중점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시각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주된 근거가 구속기간 산정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예. 한편으로는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한다면 이제 그런 증거들이 결국 탄핵 심판에서도 증거로 쓰여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그런 걸림돌이 발생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제 제가 뒤에 설명을 한 것처럼 결국 공수처의 수사권에 어느 정도 문제 제기가 있는 그런 판단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헌법재판소에 이제 제출돼 있는 자료는 이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그런 자료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런 관련자들에 대한 경찰 그리고 검찰의 증거 자료들도 그 이상으로 사실 많이 네.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 증거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공수처에서 온 윤 대통령과 관련된 증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심을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이 관련자들에 대한 다른 수사기관에서 제출된 그런 자료들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이 구속 취소 그 사유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로 충분히 이제 탄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실제로 이제 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혹은 기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번 구속 취소 문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법원이 구속 관련 절차에서 즉시 항고의 허용 여부를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즉시 항고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만약 즉시 항고를 하게 된다면 네. 이런 즉시 항고 규정 자체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규정 자체는 있으니 네. 뭐 즉시 항고를 했을 때 다시 한번 이 구속 취소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법원 역시도 사실 이런 문제되는 규정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위헌성이 있다라는 의심이 들 때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유사한 선례가 있었으니 그러니까 뭐 구속 집행 정지에 있어서 검찰의 그런 즉시 항고 규정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있었으니 지금 이 제도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법원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즉시 항고가 있을 때 무작정 이 사건에 물론 뭐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볼 수도 있지만 이제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비판점들까지 고려를 해서 과연 이 제도 자체가 현재 현행법상 그리고 헌법에 부합하는 제도인지 여부를 조금 고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헌재가 오늘 17일까지 변론 일정을 비워놨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저도 잠깐 보고 들어왔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뭐 크게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이번 구속 취소가 이렇게 일단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쨌든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기존에 이제 예정을 하고 있던 뭐 빠르면 다음 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뭐 3월 중순이 뭐 다다음 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존의 일정에 큰 변동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을 때 드리는 의견이고 네.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쨌든 좀 문제 제기를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결국 공수처의 수사권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공처를 통해서 제출된 이런 증거 자료들 이것들 탄핵 심판의 증거로 쓸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퉈야 된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변론 재개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 추가적인 그런 의견을 제출해서 헌법재판소에 조금 판단을 조금 고심하게 하는. 그런 변론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윤 대통령 측, 윤 대통령의 대리인 측의 입장에 따라서 그리고 그렇게 밟는 절차에 따라서 조금 더 시간이 늦춰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잖아요, 지금. 그러면 만약에 지금 뭐 추가로 어떤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에서 근데 헌재에서는 이제는 선고를 만약에 한 상태라면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거기에 불복해서 또 헌재 어떤 이의 제기를 하는 절차가 없는 건가요? 그럼 아예? 네, 전혀 대통령 측에서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네, 전혀 아,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일반적인 그런 형사 사건들처럼 예. 1심, 2심 그리고 뭐 3심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물론 뭐 1심에서 충분히 다퉈야 되겠지만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나마 이제 이런 재판의 그런 절차 흐름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조금 덜 했을 수도 있는데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단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강하게 피고인의 방어권을 주장을 한 것이고 예. 만약 이제 이대로 끝이 나고 또 결론에 있어서 뭐 어떤 결정이 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뭐 국회든 혹은 윤 대통령 측이든 상당히 이번 헌법 심판에 있어서 탄핵 심판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 두 번째 형사재판 공판 준비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에서도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 여부가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일단 사실 구속된 상태냐 아니냐는 뭐 전체적으로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는 뭐 구속된 상태에 있어서도 뭐 탄핵 심판이나 혹은 형사 재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 상당히 이제 촘촘하게 변호인들과 대면을 하면서 방어 전략들을 수립하고 또 변론 전략들을 함께 구상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진행하는 내용들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다만 이제 그래도 조금 차이를 생각해 보자면 우선 이제 윤 대통령이 외부에서 어쨌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예. 아무래도 이제 구속 상태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시간적 제약이라든가 혹은 변호인의 그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물리적인 그런 한계가 이제는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형사 재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보다 이제 변호인들과 많은 시간을 또 적극적으로 할애를 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변호 내용이 상당히 더 꼼꼼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그 변호 전략 중에 하나로서 결국에는 지금 변호인 윤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이 지금 중앙지법에서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법원에서도 지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지금 중앙지법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강한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지금 판사들마다 법원들마다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예.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여다봐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어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해서 좀 구체적인 이제 변론 내용 중에 상당히 조금 근거를 지울 수 있는 상황이 오늘 한번 만들어지지 않았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시점에서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되면서 이런 예측이 많았잖아요. 최장 6개월간 구속이 가능하다고 해서 1심은 6개월 안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럼 그런 예측은 지금은 이제 맞지 않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법원에서도 뭐 재판이 무한정 뭐 지연되는 것 자체는 원하지는 않겠지만 네네.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결국 법원 입장에서는
6개월이 지나면 이 구속 기간 6개월이 지나면은 석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예.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비판을 상당히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신속하게 그 6개월 안에 재판을 마치기 위해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았습니다. 예. 그렇게 될 거라고 전망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적어도 시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법원 입장에선 더 이상 6개월이라는 이 재판을 끝내야 되는 기한이 없어진 상황이니까 예. 그렇다면은 재판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진행할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을까. 물론 집중 심리를 할 것이라고 일단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많은 수의 증인들이 증인 신문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수십 차례 이제 공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진행을 해서는 이게 몇 년 안에도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 집중해서 일주일에 두 번 혹은 세 번 정도씩 진행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라는 그런 사실상의 제약이 사라진 이상 예. 이제 그런 증인 신문 과정들이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고 혹은 필요하다면 집중 심리를 한다 하더라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6개월의 시간이랑 상관없이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형사 재판에서는 지금 아직 공판 준비기일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형사 재판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해서 열린다고 하더라도 매번 지금 헌재는 최근에 계속 매번 나왔었는데 매번 출석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없어도 되는 거예요?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석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 이제 헌법재판소에는 불출석을 할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는 출석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예. 이제 원칙적으로 형사재판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은 이제 본인이 출석을 해야 되고 만약 예.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은 재판 자체가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 재판이 이루어질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긴 하지만 일단 일주일에 2번씩 예를 들어 정해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마다 당연히 윤 대통령은 예. 공판 준비 기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판 기일에는 출석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사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실제 공판 기일이 시작되면은 매번 이제 석방이 된 상태를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예. 매 공판마다 충분히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특별한 사정 없이 재판에 불출석을 하게 되면은 예. 법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결코 이제 유리하게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지지자들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차원에서 출석 같은 것들을 고려한다면 예. 불출석하는 것보다는 매번 적극적으로 출석을 하면서 조금 더 당당한 모습을 변론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이 그런 출석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아무리 그런 시간들이 촉박하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출석은 매번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그 구속 취소를 인용해 준 곳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잖아요. 여기가 윤 대통령 형사 재판을 맡은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맡은 곳이라서 오늘 구속 취소 그 결정도 여기서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속 취소를 할 수 있는 예. 청구를 할 수 있는 곳도 이제 해당 재판부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 역시도 지금 이 내란과 관련된 사건들 윤 대통령의 그런 내란 혐의와 관련된 모든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는 형사 25부에서 예.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했는데요. 관련된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